안녕하세요. 조현숙입니다. 오늘은 유아동 미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동 미술학원에는 유치부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너무나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나이나 발달 단계, 그리고 각기의 흥미나 능력을 고려해서 다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아동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1부에서는 유치부들의 발달 단계와 거기에 맞는 수업 이야기, 2부에서는 초등 저학년들의 발달 단계와 그 친구들에게 알맞는 수업 지도 이야기, 그리고 3부에서는 초등 고학년들의 발달 단계 및 그 아이들이 하면 좋을 만한 수업 방법 이야기와 앞으로의 미술 교육이나 미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유아동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공 이론이나 실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데, 간혹 아이들의 연령대나 발달 단계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셔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너는 왜 팔이 머리에 달렸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나무들이 왜 다 누워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서로 다 약간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지도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미술의 기본 원리 및 재료 탐색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세 번째는 교수법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고요. 네 번째는 정서적 교육 및 포용적 교육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술의 기본 원리와 재료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대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강사로 뽑았을 때는 기본적인 원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의 미술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었어요. 백업이나 스판클, EV 원단 등 여러 가지들을 잘 몰라서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유아동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형태라든지 색상 이론 같은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셔야 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도 미디어나 문구점 같은 데 직접 가셔서 많이 이것저것 구경하시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을 풍부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학원으로 온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전 학원에서는 그리기만 해서 너무 재미없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서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리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미술 재료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폭넓은 미술 수업을 알려주면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아이들 발달 단계에 더 알맞은 그런 수업들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아이의 발달 단계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면서 대처하는 선생님과 그런 걸 모르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구현을 못할까?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면 아이의 지도 방법이나 지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간혹 아이들이 이제 같은 구름을 땅땅땅 똑같이 반복해서 그린다거나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릴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똑같은 것만 그렸어, 다르게 그려봐 그러면서 억지로 바꿔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특히 막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은 오자마자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굉장한 열정과 적극성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더 멋있어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선생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좌절하는 경우도 가끔 봤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주죠. 그 아이는 앞뒤에 중첩되는 거라든지 공간감에 대한 아직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아이고, 하나, 두 개의 주제만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구도는 이미 훌륭하게 꽉 차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인지하고 수업을 들어가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수법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무언가를 암기적으로 다다닥 알려주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걸 전달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서 그거를 도화지나 만들기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지 아이들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들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미술 수업 자체가 문제를 풀어서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이루어서 결과가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선생님이 어떤 걸 도와주고 어떤 걸 지지해주고 어떤 매체를 알려주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의도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더 멋진 성공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통과 교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부모님들에게도 설명을 해주면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간혹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기도 하고 지우고 다시 시도하고 지우고 다시 시도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결과는 굉장히 완성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오늘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시도를 해봤고 실패도 해봤지만 결국 이런 거를 이만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만 정말 많은 과정들을 겪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소통이고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까지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미술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유아동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서적인 교육이나 포용적인 교육이에요. 다른 보습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이런 학원들과 다르게 미술학원에서는 아이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셔야 해요. 간혹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할 때 친구와 싸워서 기분 나쁘게 등원하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오늘 같이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학원에 왔는데 빨리 시작을 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미술 수업 자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기분을 물어봐 주시고
그 기분을 조금 달래주시고 그 아이의 감정을 좀 포용을 해주시면서 미술 수업으로 끌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감정을 포용해 주실 때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해주시고 포용을 해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되게 기분 나쁘게 들어왔을 때는 물론 수용을 해주시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감정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 너가 오늘 이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너가 지금은 학원에 왔으니까 너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들어와서 미술을 하지 않을래? 라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은 수용받았지만 얼른 자기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5번째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독려해주고 문제 해결 방법이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좀 더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도 선생님 여기에 뭘 더 그릴까요? 이걸 색연필로 색칠할까요? 물감으로 색칠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걸 그리고 싶어?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 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간혹은 아이들이 물감에 물감을 해서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가 한 작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오늘은 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라는 걸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 스스로도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 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의 작품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실수를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미술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를 겁내하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스스로 평가해보면서 더 자기가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아동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 5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런 5가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아이들과 학원에서 더 즐겁게 미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그리고 초등 고학년으로 각 나누어서 발달 단계에 맞는 미술 지도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